작은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 같은 대도시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후진국이라며 고위 관계자들과 임원들은 여러 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같이 웃었던 한 미국 여성은 그날 충격적인 일을 겪은 이후로 주저없이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리엄스예요. 미국에서 수석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족과 함께 뉴욕에 생활한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는데 뉴욕 지하철은 제 인생의 악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갑자기 지하철이 이유도 없이 정차해서 약속, 회의에 늦는 일이 일상이었고요. 한 번은 취재를 마치고 새벽 2시에 귀가하던 중 무려 4시간 동안 지하철 안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인가 하고 한숨만 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에 제가 기자 인생을 걸고 취재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되었죠. 평소처럼 제 아이와 함께 북적이는 지하철역에 열차를 기다리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귀마개를 꺼내주려던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틈도 없이 제 아이를 플랫폼 가장자리로 세게 밀어냈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 돼요 라고 절박하게 소리쳤고 온 힘을 다해 제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군중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말도 못할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에 휩싸였어요. 그 급박한 순간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황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곧 의료진이 달려와 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긴박한 순간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 사건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7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 적응하려고 정말 애썼는데 매번 갑자기 멈추고 이유도 없이 지연되는 지하철 때문에 고생한 기억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4시간이나 갇혔던 그 끔찍한 기억들과 제 아이가 그 아찔한 순간 이후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트라우마까지 저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로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하철 안전 시스템 속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파헤치고 보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보도하고 정확한 내용과 방안을 외부로 알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끝없는 질문과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쏟아지는 보고서와 동영상을 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늦은 밤, 저는 연구에 몰두하던 중 토니 시모네라는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토니 씨는 공공안전에 관한 열정적인 연설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모든 승객이 지하철을 탈 때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요. 라고 강력하게 외치셨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와 말씀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분처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저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분도 지금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한 지하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가 만날 사람은 우리 지하철 시스템의 고위 관계자 중 한 분, 마크 레이놀즈 씨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크 씨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의 눈에서는 약간의 걱정이 엿보였지만 그 정직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크 씨께서는 이 시스템에서 여러 문제들을 봐왔고 심각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낡은 장비가 이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요. 때로는 안전 센서가 충분히 빠르게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곤 했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의 설명에 집중하며 바쁘고 혼란스러운 지하철 환경 속에서 오래된 기술이 어떻게 고전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꼈어요. 마크 씨께서는 삐걱대고 닳아버린 제어판과 낡은 안전문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마크 씨와의 만남 이후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답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어요. 기술적 문제의 실체를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들을 꼭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중 한 분이 바로 교통안전 컨설턴트인 에밀리 로버츠 씨였어요.
에밀리 씨는 작지만 아늑한 사무실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곳엔 전 세계 지하철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차트와 모형들이 가득했어요. 에밀리 씨는 또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대적인 도구들을 사용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재미있게 풀어내셨어요. 그녀가 모든 기술 부품들이 마치 잘 훈련된 스포츠팀처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열쇠라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현재 미국 사람들은 지하철에 발을 들일 때마다 불안에 떨었고 가장 큰 원인은 서부의 푸싱 문제였어요. 그러던 중 바로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첨단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AI과 사물인터넷 같은 최신 기술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희망의 불씨가 촉촉이 피어올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뉴욕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 같은 대도시에는 너무 작거나 힘이 없다고 여러 번 비웃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 이야기는 꽤 들어봤지만 한국은 그저 미국에 비해 너무 작은 나라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과연 여기서 통할까라는 의구심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껴야겠다는 결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력과 희망을 가득 안고 짐을 싸서 바로 한국행 티켓을 딱 예약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날 모든 것이 마치 새롭게 태어난 듯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여기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항복도를 걸으며 깨끗하고 밝은 복도, 환한 미소를 지은 사람들을 보자니 이곳은 미래 도시 그 자체였어요. 건물의 매끄러운 선,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활동 소리까지 모든 게 정갈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을 나선 후 저는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뉴욕의 붐비고 시끄러운 대중교통과는 달리 이 기차는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조용했어요. 창밖에 펼쳐진 넓은 도로, 깔끔한 동네, 그리고 무성한 녹지 공간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된 도시 같았고 저는 그곳에서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본격적으로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번화한 거리마다 사람들은 자신감에 찬 얼굴로 다니고 지하철 승강장에는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스크린과 마법처럼 작동하는 안전 센서들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경고를 보내는 카메라들까지.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제 눈은 반짝였어요. 방문 중에 여러 지역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한 제어실을 직접 보여주시며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큰 스크린에 열차의 이동과 안전문 상태가 쭉쭉 나타나더라고요. 한 기술자분께서는 센서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이나 실수를 감지하면 시스템이 순식간에 반응해요. 라고 딱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미래의 첨단 로봇 군단이 우리를 보호하는 듯한 짜릿한 느낌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지하철역 주변을 걸으며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깨끗하게 닦인 벽,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조명이 어우러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자 기계들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직원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이곳에서 저는 고도의 기술과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한데 어우러진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지하철에 직접 탔어요. 그때 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지하철 안은 말 그대로 천국 같았어요. 승강장에서 정교하게 작동하는 스마트 스크린과 센서들 덕분에 승객 모두가 마치 한 가족처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자에서 따뜻한 열선과 와이파이 그리고 문이 열릴 때 시끄러운 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안전함에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야? 라는 생각에 과거 뉴욕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감동은 저에게 큰 반전이었어요. 한때 한국의 기술이 작거나 하찮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해 주었어요. 스마트하게 정차한 열차가 우아하게 승강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서로 배우고 협력한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에는 뉴욕에서 겪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느낀 한 줄기 빛이 제게 다시 도전할 용기와 믿음을 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박준호님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극적이었어요. 그분은 지하철 안전의 전설이시다라는 말들이었죠. 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는 단호한 결의와 깊은 책임감이 묻어나왔어요. 저희는 함께 여러 지하철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첨단 스크린 도어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도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센서와 컴퓨터가 한 팀을 이루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치 도어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듯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보면서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걷는 동안 박준호님께서 한순간에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대구에서 겪었던 끔찍한 비극,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에 대해 조용히 고백하셨어요. 눈가에 맺힌 이슬처럼 그분의 감정이 솔직하게 흘러내렸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박준호님이 단순히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깊은 인간애와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영웅임을 깨달았어요. 제어실 앞에 멈췄고 그곳엔 큰 스크린과 깜박이는 불빛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박준호님께서는 저희 시스템은 위험이 닥치기 전 이미 문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며 여러 역에서 센서 데이터가 쭉 이어진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그 장면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한 역에서 다음 역으로 이동하면서 박준호님은 제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해 주셨습니다. 승강장 가장자리 근처에 다가가는 사람을 감지해 빠르게 도어를 멈추는 센서를 직접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목표, 바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가 만나면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걸. 그날 박준호님의 헌신과 그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제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작고 무시당하던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따뜻한 배려로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선두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함께한 그 시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변화의 불씨를 꼭 뉴욕으로 가져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극적인 만남과 감동의 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박준호님과 함께한 그 시간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놀라운 모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날의 반전과 감동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안전과 기술에 관한 새로운 수업 같았어요. 저는 지하철 시스템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마다 놀라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함께 작동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전체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처럼 지하철역의 구석구석을 따뜻한 친구처럼 지켜주고 있었고 승강장은 밝고 깨끗했으며 스마트 스크린 도어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시며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계셨어요. 한 교자분께서는 친절한 미소로 정기적인 비상훈련 과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주 연습해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두 분의 단순하지만 진솔한 말씀을 들으며 모든 승객 한 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며 저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는 작은 제어판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빠르게 변하는 숫자와 그래프들이 있었어요. 기술자분께서는 이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센서와 카메라가 위급 상황에서 즉시 팀에 경고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배운 내용에 신이 난 저는 뉴욕에 있는 제 동료들 마크 레이놀드 씨와 에밀리 로버츠 씨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통화 중에 저는 스마트 스크린 도어와 깜빡이는 센서들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라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과 제어실에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품으셨지만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자 의심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내내 저는 전체 시스템이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카메라, 센서, 그리고 도어들이 마치 작은 수호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여기 기술은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들이 뉴욕에서도 사용된다면 지하철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 모든 것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사람들을 스마트 기술로 배려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위해 작동할 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일상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준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희망이 가득한 마음과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 찬 채로 한국을 떠났어요. 배운 모든 순간들은 뉴욕에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익숙한 미국의 공기를 피부로 느꼈고, 그 순간 제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첨단 기술과 모든 사람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경험했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 여행에 대해 자세한 취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깨끗한 지하철역 복도에서부터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자처럼 작동하는 스마트 기계들의 잔잔한 윙윙거림까지 하나하나 묘사했습니다. 또한 저는 만나뵌 놀라운 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는데, 특히 박준호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과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안전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이 한때 과소평가되었더라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뉴욕에 계신 믿음직한 친구들과 동료들, 마크 레이놀즈 씨, 에밀리 로버츠 씨, 그리고 토니 시모네 씨와 함께 회의를 조직하게 되었고, 작은 회의실부터 큰 공공홀까지 모여서 제 보고서와 한국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술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떻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쉬운 말로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몇몇 분들께서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했지만, 제가 스마트 스크린 도어와 빛나는 센서들의 명확한 사진을 보여드리자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시스템과 같은 방식을 어떻게 오래된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마크 씨와 에밀리 씨께서도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뉴욕의 독특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나누셨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매일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목표를 공유했고,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공개 토론회와 지역 모임을 조직했어요. 저는 지역 학교에서 연설하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아주 다른 세계를 잇는 저의 희망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했고, 과거에 제가 느꼈던 아픔과 그 아픔이 어떻게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바뀌었는지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어요. 한때 한국을 깔보던 시각이 있었지만 사실 한국은 진심 어린 배려와 첨단 기술로 안전한 미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점차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고, 듣고 계신 분들의 눈빛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늦은 밤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긴 회의를 준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와 모든 토론 자리에서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가 어우러진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나눈 모든 대화가 앞으로 어떤 부모도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리라고 믿었어요. 현재 취재한 내용은 모두 의논 중에 있으며 법안 진행과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 한국을 다녀온 후 더욱더 바빠졌고, 다음 달은 아이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 취재와 함께 아이에게 안전한 지하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신비한 순간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직접 체험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국의 명소나 맛있는 음식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